안녕하세요. 한국은 내일이 어린이날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벌써 오늘이죠. 그런데 어린이날이 마켓 홀리데이인가? 어린이날 휴장? 휴장이라고 나왔는데 휴장인가요?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저는 그래서 미국 시간 오전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커뮤니티에 코멘트를 간단히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손실 관리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장을 예시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평소 같은 일반적인 장이라면 훨씬 더 바빴을 텐데 뭐 장중 시간이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다 제 단기 매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말 포지션을 그날 정리를 하거나 뭐 길어봤자 오버나잇 포지션 포함해서 뭐 한 이틀 정도 보유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항상 포지션을 다 클로즈해요. 그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 손실이 있었고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제 기준으로 스톱로스를 걸어둔 이게 약간 단계적인 스텝와이즈 펑션 같은 스톱로스였는데 오전에 사실 프리마켓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하락장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이 로스컷 한도를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했었고 오늘 가장 크게 시장이 움직였었던 게 뉴욕 시간 기준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반 사이 이때였거든요. 옐런 님이 금리 인상, 무슨 economy overheat 이런 마법의 단어들과 함께 시장이 아주 폭락을 했는데 그냥 우수수 떨어졌죠. 그때 가장 매매 물량도 많았고 제 변동성이 증폭되던 그 시간대였는데 그 시간대에 제가 설정해놨던 더 타이트해진 손실한도 내에서 다 러스컷이 걸려서 사실 굉장히 많은 포지션들이 자동 매매가 돼서 자동 매도죠. 제 롱 포지션들 위주였으니까 약간 기계적인 포지션 청산이 됐고요. 아예 다 0으로 청산된 것도 있고 비중 조절되는 수준에서 훨씬 이제 비중이 적어진 그런 종목들이 있고 대부분의 일반 롱 포지션들이 같이 하락을 했고 이 러스컷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타격이 적거나 오히려 상승했던 그래서 애초에 해지 용도이긴 했지만 해지도 이제 long 해지가 있고 short 해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long 해지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해줬던 게 이런 에너지 섹터 그리고 metals and mining 제가 채널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위주로 예시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엑선모빌 그리고 뭐 알코아 이런 aluminum stocks 그리고 뭐 copper stocks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copper 같은 경우는 요즘 마켓에서 하는 말이 무슨 copper is a new oil 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inflation hedge라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제가 가지고 있는 healthcare stock 중에서도 살짝 상승하거나 이제 플랫했던 종목들이 있네요. 하지만 이 단기 매매 트레이딩 어카운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의 한계는 뭐냐면 애초에 1년 미만으로 홀딩할 이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한 트레이딩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위주로 트레이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기적인 마켓 방향성이나 혹은 섹터 로테이션이나 섹터 방향성 위주로 그리고 종목 자체도 약간 테크니컬 위주로 보는 그런 식의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그리고 변동성이 더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둔 이 스톱로스 가격대에 많이 힛해서 그렇게 매매가 되었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평소에도 이제 해지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해지 기능이 가장 잘 반영된 날이 오늘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러스컷이 많이 일어난 날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일일 손실률이 가장 높았느냐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몇 주 전에 이런 하락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마켓이 하락하는 구간이었고 제가 그 시점에서 손실률이 마이너스 1.59%라고 했었고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각종 해지용 포지션들이 없었다면 그걸 가정했을 때 그날 이 단기 매매 포트폴리오 손실률은 마이너스 5.7%였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손실률은 오히려 이날보다 더 적었어요. 오늘만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마이너스 1.4%에서 클로즈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 롱 포지션들이 손실을 입은 것만큼 그 강도만큼 그 매그니튜드만큼 제 숏 포지션들이 그만큼 게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생겼거나 혹은 아예 수익 실현이 되어버렸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롱숏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offset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에서 제 롱 포지션의 손실률을 훨씬 더 커버하고 또 남을 만큼의 숏 포지션들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 2주 전 하락장 때보다 그때보다 더 덜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헤지가 왜 그렇게 파워풀 하냐면 오히려 몇 주 전처럼 특정 섹터가 하락장이라던가 뭐 섹터 로테이션이 있던지 해서 아니면 뭐 팩터 인베스팅이라는 프레임에서 뭐 certain factors rotation이 있었다던가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라는 팩터가 좀 빠지는 시기였다던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오히려 제 전체적인 손실률이 증폭될 수가 있는데 오늘같이 마켓이 거의 전체 다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마켓 전체가 다 하락하는 이때 빛을 발휘하는 게 숏이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건데 지난 한 1년간 이 채널에서 한 번이라도 멘션이 됐던 종목들 위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시저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한 1년 이상 갖고 있었고 하지만 제가 시저즈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카지노 섹터 전체에 대해서 퍼즐입한 뷰가 아니에요. 이건 한 9불 때부터 시작해서 제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시저즈에 대한 롱 포지션이 있다면은 심지어 이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숏이 들어가는데 이때 숏하는 종목들이 해지 개념으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유사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MGM하고 LVS는 숏. 왜냐면 이 카지노 섹터 전체가 하락했을 때 그때 내 메인 포지션인 시저즈에 대한 손실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헤지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다른 두 종목인 MGM이나 LVS를 숏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DraftKings라는 종목도 멘션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이 DKNG 종목에 대해서 롱을 가져간다면 또 같은 섹터 내 가장 유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enn National Gaming이라는 PENN이라는 종목이 숏이 들어가죠. 그 이유는 이 종목들이 둘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메인 베팅이 만약에 이 A 종목이 있다면 이 A 종목과 가장 유사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B 종목에 대해서 숏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존슨앤존슨 롱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헤지는 모더나 숏을 가져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섹터 내 유사한 기업 을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고 또 테크주 예를 들자면은 페이팔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 메인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헤지가 필요하잖아요. 이에 대한 헤지는 스퀘어예요. 같은 이 핀테크 기업이고 이제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지금 이 텍 섹터가 다 같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숏들이 지금 손실률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로직으로 아마존이나 구글에 대해서 메인 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빅테크 주식들의 숏이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사실 GM에 대한 숏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헤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개념적으로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헤지 용도로 숏이 들어간 종목들은 이게 어디까지나 헤지 용도이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나쁘다거나 이 기업들이 주가가 언젠가는 무슨 바닥을 칠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는 숏이 아니라 순전히 내 롱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한 이 숏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거를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사실 이 롱숏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페어 트레이드라는 걸 할 때 이게 1대1 비율로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 A에 대한 롱 포지션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 정도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헤지하기 위한 내 숏은 그 종목은 똑같이 5%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주 목적이 헤지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니까 한 1% 정도로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훨씬 더 비중을 낮게 예를 들어서 내 메인 포지션이 한 전체 포트폴리오 2%가 된다. 그러면은 내 헤지용 숏은 한 50bps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마켓이 좋을 때 장이 좋고 내 롱 포지션들이 올라갈 때 상승 구간인 경우에는 내 종목들이
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을 찍고 있을 때 그 수익률을 일부 상쇄하게 되죠. 이 숏들이 A가 올라갔으면 B도 올라가니까 오늘처럼 마켓이 다 같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 수익을 내는 애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전체가 다 무너졌을 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 헤지의 목적이에요. 아무튼 꼭 이렇게 숏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헤지는 어디까지나 헤지일 뿐이지 그 포지션을 다 올인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마켓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인버스만 100% 가져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본연의 목적이었던 이 헤지라는 거는 어치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오히려 뭐 오전 중에 다 오늘 할 매매들은 오늘 오전 중에 다 끝났고 그래서 물론 저도 오늘은 손실로 장을 마감을 했고 뭐 이렇게 손실이 났지만 사실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가 됐다 라는 게 오늘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저는 매일매일 이 P&L을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손실 방어 외에도 또 하나의 수확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포지션 정리로 인해서 현금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 왜냐면 short cover 된 주식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unwind 한 short도 있고 그리고 loss cut 실현해서 손실로 close 했지만 어쨌든 그게 정리돼서 이제 현금화된 부분도 있고 이런 추가 현금이 생겼는데 이거는 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고 제가 확신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할 건데 뭐 오늘 오후 장에 대한 반등은 별로 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부 반등하긴 했는데 뭐 딱히 그리고 뭐 앞으로도 수익 실현 사례보다는 이렇게 손실로 클로즈한 날 위주로 제 이 thought process나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당연히 수익이 난 날이 훨씬 더 많지만 내가 얼마큼 수익 났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는 딱히 뭐 이렇게 뭐 손실이 난 날 위주로 트레이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손실 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앞으로도.